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각자 자유롭게 매매를 하면서 이 수백만 명의 매매 스타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과 지식, 종목 선정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매매 스타일을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와 매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제대로 물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좋은 종목에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이 타이밍을 잡기라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초보자 분들이나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눌림목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장중에는 눌림목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 다른 매매 방법도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돈이 되겠지만 장중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언제 내 뒤통수를 때려서 고점에 물리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 눌림목 매매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눌림목 매매가 왜 좋냐? 제가 예전부터 종목들을 스캔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을 텐데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림목 매매가 좋은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답은 바로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주가가 추세를 깨지지 않고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 종목, 수급이 받쳐주고 거래가 꾸준한 종목, 하루에 이슈가 엄청나게 돼서 오직 거래량으로 밀어붙이는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상한 종목 선정했다가 눌림목에서 사면 반등하기는커녕 그냥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종목들을 사면은 이 종목 선정이 100% 적중률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아무 종목이나 샀다가 이렇게 반등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눌림목 매매가 왜 적중이 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이 종목을 계속 스캔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받쳐주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단타 투자자도 많을 것이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포진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장 초반에 이 단타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세를 안 줄 경우, 혹은 서로 장 초반에 눈치를 보다가 동시에 매도가 나오면서 보통 1%에서 3%까지 눌립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도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진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세틀뱅크를 매매하면서 세틀뱅크를 시초가에 마이너스 10%된 가격에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을 계획을 했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종목을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종목에 집중한다고 이 종목도 놓쳤는데,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반등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이 데이터 솔루션이 안 눌리고선 그대로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승폭이 크지 않고 1, 2%, 3%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시초가 기준 눌림목에서 매수를 노려보겠지만 장 시작 이후에 이게 만약 눌림목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상승했다가 주가가 다시 시초가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되었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눌림목은 항상 장 초반에 익절 물량, 수익 실험 물량 같은 단타성 물량들이 매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다면 한 번쯤은 보합 내지 마이너스에 사서 보합 내지 플러스권까지 운이 좋다면은 여기서 추가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 투자자들이 파는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기 있는 종목을 장 초반에 단타 투자자들이 팔 때 그때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 종목 선정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장중에 상승할 때 같이 들어가서 물리면 머리 아픕니다. 이거는 눌림목을 주었지만 상승할 때 잘못 들어가서 이럴 때 장중에 툭툭 상승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따라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서 매수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다시 반등할지도 확실하지 못하고 호가창은 나보고 계속 여기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1%도 못 오르고 바로 물립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지 갑자기 매도 물량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하지만 가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면 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다. 바로바로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마자 손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속 손절을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을 만나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단타 치러 갔는데 갑자기 의도적으로 호가창 위에 물량이 쌓이거나 의도적으로 누르거나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돈을 잃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왜 나를 괴롭히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갑자기 폭탄 매도가 나오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계좌를 진짜 보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경험이 많으시다면 역으로 이용을 해서 눌림목 매매를 계획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여러 종목들을 들였을 때 한 2%, 3% 눌릴 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했던 종목들이 급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많이 주고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는 거 이런 것들 말고 장 시작하자마자 막 VI 걸리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제외한다면 주포가 관여를 하지 않고 개인들의 비중만 높게 거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장 초반과 이런 개인들의 비중이 높게 거래되는 거,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장 초반입니다. 9시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장 초반에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시간에 거래해서 그거 매수 물량에 따라서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시간에 거래해서 허매수가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장 초반과 시간에 거래해서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신다면 눌림목 매매 달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매매 방법이든 충분한 연습 이후에 써먹는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왜 눌릴까? 장 초반에 단타 물량과 단기 물량들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 장 초반에는 주포가 주가를 별로 관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에서 3%까지 눌리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도 보합까지 반등하거나 한 번쯤은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 시세를 주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눌렸다가 시세를 주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거를 예로 들어볼 텐데, 이게 눌렸죠. 눌렸다가 실제로 그냥 보합까지만 갔다가 다시 폭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샀다가 보합까지 올랐는데 다시 눌림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내려온다. 이때는 무조건 본전 손절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만약 여기서 안 눌리고선 계속 시초가를 지켜주고선 계속 오른다. 이럴 때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아마 저랑 제가 설명하는 영상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눌림 이후에 오르는 것도 이 종목이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려다가 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해서 최소 보합까지는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에 대해서,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시초가가 높은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눌림목 이후에 손절하는 방법도 무조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간의 수급이 좋은 오이솔루션인데, 장 초반에는 항상 1.4% 눌렸죠. 1%에서 3% 정도 눌린다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을 하려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1%에서 분할 매수, 2%에서 또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대응하기 쉬우실 겁니다. 심리적으로 장 시작하고선 눌림목은 거의 모든 종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눌리지도 않고 그냥 상승한다면 그 종목은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끝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조건과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계좌의 수익이 계속적으로 쌓이며 뇌동 매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눌림 매매 종목 선정에 대한 영상들은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